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 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횡령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 어떤 좀 대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미 저희 야당 과방위원들이 고발을 했어요.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 법인카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저희가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진숙 씨가 국회에 나와서 한 증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어떤 지위의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섰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증인으로서의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위증과는 또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증인으로 국회에 세우려고 합니다. 8월 2일에 이제 증인 채택이 돼서 출석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뭐 요통이 있다고 안 나왔잖아요. 근데 8월 9일 저희가 청문회를 또 엽니다. 그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취임 첫날 박문진 이사, MBC 이사와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결의 부당함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소집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증인으로 이진숙 씨가 채택돼 있어요. 그때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똑같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청문회 때 했던 답을 반복하면 저희는 바로 위증으로 고발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청문회는 일단 거짓말을 하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적 책임이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것이다. 네, 위증의 죄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날은 자기가 이제 핑계를 대면서 안 나왔고 9일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본인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나온 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는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나와야 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개인 이준숙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지 방통위원장이어서 채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임기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언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직무가 정지됐든 안 됐든 방통위원장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7월 31일 임기 첫날 했던 일에 대해서 증언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9일날 지금 나온다고 통보가 이제 돼는 있는데 혹시 대답이 왔습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통상 그 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전일, 뭐 심할 경우에는 당일 일찍 이렇게 통보를 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탄핵을 이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 헌법재판소 최종 결론까지 가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버티게 하는 것은 전임 이제 방통위원장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것도 이진숙 씨의 이기적인 계산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요. 이동관, 김홍일 그리고 또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본인들은 안 버티고 싶었을까요? 본인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2인 체제 의결이 뭐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몇 달 동안 기다려서라도 본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갔다라는 그런 평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사표를 냈잖아요.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건 물론 이제 뭐 용산하고 교감하에 그랬다고 치지만 이 집권 세력의 어떤 플랜에 본인은 본인의 의지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맞춰준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런동관, 런홍일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런 부분, 그쪽 세력 내에서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구나라는 평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진숙 씨에 이르러서는 완벽하게 뭐 MBC 이사 교체, KBS 이사 교체가 마무리됐나? 그래서 저렇게 정권 차원에서 버텨도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박문진 KBS 이사진을 하루아침에 교체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7월 31일 이진숙 씨 임기 첫날에 한 일이에요. 그날 83명을 심의했어요. 단 몇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당, 지원자 한 사람당 1분 채 못 봤을 겁니다. 서류를. 그래 놓고 정상적인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사유도 되지만 동시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신청이 돼 있고요. 만약에 법원이 그걸 인용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진숙 씨는 탄핵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한 5개월 정도는 지금 방통위가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권 입장에서는 그럼 MBC라도 그러면 이 사진을 교체했다고 볼 수 있나?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죠? 저 모른다는 것은 이미 이제 임명은 했지 않습니까? 임명했지만 네.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네. 무의가 되는 겁니다. 예, 예.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판단은 보류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박문진 이사가 임기를 더 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KBS든 MBC든 박문진, KBS 이제 그 이사회 이사 이렇게 이제 임명해 놓고 가처분 신청했는데 예. 이것 결론은 언제 납니까? 지금 8월 9일로 예. 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8월 12일까지가 박문진 이사 임기예요. 네. 13일부터는 새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이사진을 교체하는 의결에 문제가 있다면 8월 12일 전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결정이 법원에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8월 그렇죠. 9일 날요. 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뭐 법원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에 뭐 법률가들도 많고 당연히 그 당직에서 이런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이사 52명, 예. 이사 지원자 52명, 그리고 MBC 31명, 예. 합쳐서 83명을 하루 동안에 다 본 거예요. 예. 하루 동안에 다 봤다고 스스로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엔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임기 시작한 그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그날만 볼 수 있었던 서류예요. 근데 그날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 취임식도 했죠. 밥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전체 회의를 하는데 전체 회의에서는 방송통신 부위원장 김태규 씨로 호선했어요. 그리고 이진숙 기피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각하 결정도 내렸어요. 그리고 83명에 대해서 전부 다 심의를 하겠다는 후보자 의결도 합니다. 지원자가 83명인데 후보자가 83명으로 의결이 돼요.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13명으로 추립니다. 자, 몇 분 동안 심의를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건 4개가 예. 2시간 동안에 다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분도 안 걸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한 명당 1분도 안 들어갔을 것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